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추진과 관련해 권리금조의 수익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 관계자들도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국제 금값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 국제 유가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금값은 사상 최초로 온스당 $2,000로 돌파했고 나스닥 시장도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갤럭시 언팩 2020 행사를 한국에서 열고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Z 폴드 2 등 5개 신작 제품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력 제품인 갤럭시 노트 20과 Z 폴드 2가 스마트폰 시장을 견인하는 한편 갤럭시 탭 S7은 애플의 아이패드에 대응하겠다는 명확한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미국 제약업체인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예비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결과를 냈다 보도했습니다. 노바백스는 백신 효과가 입증될 경우 내년 초까지 1억 회분을 생산해 5천만 명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1년 10개월 만에 2,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이 올라와 줬고요. 대장주 삼성전자는 조금 밀리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대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장비 쪽 그리고 밀렸던 제약 업종들도 일제히 올라오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엔터주들도 오늘 나쁘지 않은 모양새들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재 업종들도 잘 달리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2,300 일단은 오랜만에 보는 수치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갈까 아니면은 너무 고점이다, 너무 단기 과열 구간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객장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객장 상황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좀 네이버와 삼성 SDI, LG전자로의 오전장 매수가 좀 이어졌던 상황이었었고요. 이는 오후 들어서도 좀 변함이 없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후 들어서는 좀 경기 민감주로 꼽히는 SK 이노베이션으로의 좀 매수세도 좀 포착이 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을 필두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KH 바텍 등으로 좀 매수세를 좀 집중하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시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오전과 오후 동일하게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점 특징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좀 오전장에는 FNF, SK 케미칼, OCI 등으로의 매수세, 코스닥 시장에서는 KH 바텍, LB 세미콘, 스튜디오 드래곤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전장 대비 오후 들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SNS텍으로의 매수세를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 등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그렇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좀 빛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명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긍정적인 주가 추이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좀 여러 섹터 내에 좀 단연 전기차를 필두로 한 급등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지만 트렌드라든가 스토리, 실적까지 세 박자가 좀 결합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내에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이 태양광 관련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의 이런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 확대 기조가 아무래도 국내 정책과 맞물리면서 일단 유럽,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까지 이 국내외적인 모멘텀 등이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정상으로는
해상 풍력 관련 개정안이 오늘 시행된다라는 점 등도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아니더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심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등의 강세를 계속 눈에 띄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오늘 시장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 대응 예측보다는 사실상 대응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 대응에서도 사실상 그 호실적이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 이런 유동성 장세 등과 맞물리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호실적이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에 계속적으로 주목할 시기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거의 대부분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인 업종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하드웨어라든가 음식료 업종 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들 업종들 위주로 한 관심 계속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수급 영향력이 최근 올해 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은 그러니까 호실적주에 집중하는 경향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수급 영향력 확대와 맞물리면서 이 개인 수급도 호실적주에 집중되는 경향이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 종목 가운데에서는 LG화학 그리고 한샘 농심, 하이트 진로, NHN 한국사회부결제 등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선 나스닥이 이틀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1% 넘게 오르면서 연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2,300선까지 돌파해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한미약품, 키움증권, 쌍방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한미약품입니다.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한미약품 꽉 찬 상승 보여주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36만 5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고요. 종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사인 미국의 MSD와 1조 원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품은 지난 2015년 얀센에 기술 수출했다가 한 차례 반환된 바 있는데요. 이후 한미약품은 약품의 개발 방향을 새롭게 잡았고 이번 계약으로 기사회생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오늘 한미약품의 최대 주주인 한미사이언스도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키움증권입니다.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키움증권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현재는 3% 오르면서 거래가 10만 3천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 급등 출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현재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돌파하고 증권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증권주들의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명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에 몰리면서 개인 비중이 큰 키움증권이 특히 수혜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인 쌍방울은 대규모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14%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92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고점 대비 상승분을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쌍방울이 지오영과 708억 원 규모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약 73%로 계약 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인데요. 지오영의 최대 강점은 약국 네트워크로 국내 직거래 약국이 약 14,000여 곳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약국의 60%인 국내 최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회사는 이번 계약 기간 동안 대대적인 마스크 유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이슈 또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갤럭시 오늘 이제 언팩 행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또 향후 주가 움직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성패를 가를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무엇보다 상반기에 갤럭시 S20가 부진했었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예상했던 수준의 한 60% 정도밖에 판매를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늘 밤이죠. 어떤 라인업을 대거 공개하면서 이를 좀 만회하겠다는 전략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G 폴드 2, 그리고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3고요. 게다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라이브, 또 이제 태블릿 PC죠. 갤럭시 탭 S7 같은 신제품이 5종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스마트폰 하나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이제 폴더블까지 2종류고요. 게다가 이제 모바일 기기 관련된 쪽에 같은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기계들이 같이 3개가 복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어떤 삼성의 어떤 모바일 생태계를 충분히 이용해봐라라고 하는 어떤 장을 펼쳐지면서 오늘 어떤 부사장이 직접 또 여러 가지 시연을 하면서 바쁘게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택트 관련 쪽이라든가 이 원격 업무 관련 어떤 이런 쪽이 트렌드가 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삼성의 기계 쪽으로 어떤 초고속, 초연결 모바일 서비스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연동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가져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갤럭시 노트 20 같은 경우는 S펜이죠. 이 펜에 레이저 포인터 기능까지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하면서 보통 이제 저희가 핸드폰에 쓰는 일정 관리가 이제 PC를 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정 관리와도 연동이 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예전보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들이 강화된 그런 모습들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게임도 클라우딩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쪽에서 좀 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들이 돋보일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내가 또 이제 갤럭시 워치 3 같은 경우는 이 신전도와 혈압을 측정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예전 기계보다는 정확도나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더 밀착되기 시작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갤럭시 G 폴드 2 같은 경우는 이제 2입니다. 두 번째 시리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전작에 비해서 좀 더 잘 팔리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예전과 다른 게 화면 크기가 6.2인치고요. 전작이 접었을 때가 4.6인치에 비해서 좀 커진 상황에서 펼쳤을 때 7.7인치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기본 화면도 그렇게 적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공개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큰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펼쳐서 동영상이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로 어떤 강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카메라 기능이 또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요즘 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애플이 신제품이 보통 9월 달에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급의 여러 가지 난항으로 인해서 출시가 좀 이어질 걸로, 연기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지금 2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화웨이가 1위를 해서 20.2%대, 삼성이 20%대, 약간 근소한 차이로 화웨이가 1등이다라는 쪽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각국의 글로벌 각국들이 좀 제재를 하거나 이제 좀 배제를 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 시장에 대해서 국한된, 그러자 애국심 테마로 화웨이가 중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5G 중저가 폰이죠. 이쪽에 대해서 어떤 강한 변화가 가져오면서 이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그의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인도라든가 유럽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좀 더 기회 요인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하반기 전반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전략들이 반도체는 기대감이 살짝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7월 달에 디램 고정거래 가격을 보게 되면 하락으로 뚜렷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파가 적어도 3분기에서 4분기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상반기에 보여줬던 반도체 쪽에 강한 선방이 하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매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 훨씬 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3, 4분기 영업이익도 한 9조 원대까지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 대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수치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수급 관련돼서 달러와 약세가 또 뚜렷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약 한 5만 5천 원대에서 6만 원대 사이에서 방향 탐색을 좀 보여주다가 이제 또 어느 정도 반도체 가격까지 맞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등권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은 지금은 일단 스마트폰 관련된 동향과 흐름들이 어느 식으로 가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 조금 여쭤볼게. 이제 수출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동향 좀 살펴볼까요? 네, 7월달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은 그나마 선방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7% 감소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438억 달러 정도, 428억 달러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감소세는 계속 5개월 연속으로 감소를 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2월 달에 그래도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 좀 강한 변화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때는 4월 달 같은 경우 수출 감소율이 25%까지 나갔다가 이 두 자리 숫자에서 점점점 어떤 개선세로 나오면서 7월 달은 한 자리 숫자다. 한쪽은 일단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을 보게 되면 5월달, 6월달이 마이너스 18%대에서 7월달이 이제 7%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아무래도 어떤 일평균 흐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흐름으로 봤었을 때 작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없이 계속 부진한 모습들 쪽에서 어떻게 보면 2018년도 때까지의 정점, 즉 이때는 어떤 반도체 관련된 쪽의 호황기였었죠. 그쪽을 뒤로하고 계속 하향세를 보이다가 이제는 바닥을 좀 찍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과 함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로 봐야 될 때는 금액상으로는 450억 달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수출에 대해서 회복을 완연하게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관점 쪽에서 이 450억 달러의 수출을 안착해서 돌아갈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국, 상대 교역국의 수출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과 미국 합치게 되면 교역 비중이 40%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제조업 PMI, 미국의 제조업 PMI 이쪽이 어떤 양호하게 움직여야 될 텐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서서히 빠르게 회복세로 들어가고 어떤 확장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아직 어떤 그 차이신 제조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아도 NBS 쪽은 아직은 조금 좀 무거운 분위기죠. 게다가 또 미국의 제조업 PMI도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아직 50대 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화에 대한 흐름들은 그래도 하반기를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세계무역기구 5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10개 수출국 중에서 한 9개국이 수출을 감소했는데 그중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30%씩 감소를 했는데 그나마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게다가 회복세도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미국 쪽의 수출이 한 7.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첫 플러스고요. 중국은 지금 한 2개월 연속으로 한 2.5%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전환은 상대적으로 기대가 높다는 쪽인데 하지만 이제 나머지 쪽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특히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제 유럽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본, 중남미, 아세안 이런 쪽은 여전히 두 자릿수대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제일 느린 쪽은 일본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갈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부담감으로 남아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또 전기차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도 나오다 보니까 EU 쪽에 대한 특히 자동차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5월달 이후부터 빠르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아마 자동차에 대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세가 뚜렷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주가 선봉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바이오헬스 진단키트 관련된 쪽이 좀 크죠. 게다가 컴퓨터, 반도체 선박, 가전 무선 통신기기 모두 다 그래도 플러스 쪽으로 전환했는데 석유 제품은 43% 마이너스입니다. 여전히 좀 부진하죠. 그런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램 고정 거래 가격 추이가 고시를 마쳤을 때 지금 9개월 만에 첫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모멘텀은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관련된 쪽으로 흐름을 연장선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반도체를 뺀 나머지 쪽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친환경 쪽의 자동차 쪽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수출을 좀 더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이쪽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제 코로나19의 진정세가 가장 중요하게 하반기를 바라봐야 될 중요한 변수긴 하겠지만은 그와 함께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또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계속 이어지는지 게다가 또 미국 대선까지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로 변수가 될 만한 흐름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가 완만하게 그리고 또 확장세로 이어지는 흐름들로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섹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쪽이고, 내가 또 어떤 진단키트 관련된 바이오헬스 쪽도 있지만은 이쪽은 일단 2분기가 정점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선통신 관련된 스마트폰 이런 쪽도 같이 챙겨보게 되면 약간 IT와 자동차가 하반기에 수출 모멘텀과 주도가 될 수 있겠다. 한쪽에서 눈여겨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수출 동향들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기업 실적들이 뭐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잘 나온다 이런 얘기들 많고, 뭐 고평가 논란이 조금은 잠재워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 동향 좀 듣고 싶고요. IT 기업 호조세 이 부분도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불안했었던 것이 실적이 공개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좋으니까 안도가 되고 이제부터 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IT 기업의 어닝 시즌에서 이제 거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난주였죠. 그래서 주요 IT 기업, 뭐 공룡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발표를 했고, 이퀴닉스나 디지털 리얼티 같이 관련된 리츠 업종도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리츠 업종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향후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놨죠. 그리고 관련된 업체들, 페이팔이나 다큐사인 같은 그런 업체들이 또 대형 IT 기업하고 더불어서 결제, 전자, 서명 산업 부분의 대표 기업들이 이제 좋은 실적들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아직 실적이 발표가 안 됐고 8월 말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인데, 대형 그런 공룡 IT 기업 말고도 다른 쪽에, 그러니까 그 한 2등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기업들도 이제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정착 공개가 되고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실적까지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정말로 2차 상승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그런 페이팔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빨리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파이자나 디즈니 같은 그런 대형 업체들보다 오히려 더 시가총액이 커졌고요. 세일스포스닷컴 같은 경우가 엑슨모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슨모빌보다 약간 좀 적고 쉐브론이나 맥도날드, 나이키 같은 그런 업체들, 유명한 업체들보다 시가총액이 더 크고, 그다음에 다큐사인 같은 경우가 듀퐁이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야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인데, 그리고 또 대표 생명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보다도 더 시가총액이 크다는 모습, 결국 어느 정도 커진 그런 파이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고평가로 이제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업이 좀 잘 됐다, 바이러스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지면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주 주도 시장 흐름을 좀 이해할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성장 스토리를 생각을 한다면 고평가 부담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 기업들, 그러니까 바닥권의 경기 관련주하고 비교해봤을 때 좀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경기 관련주나 경기 소비재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크게 하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쪽 못 오른 쪽은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좀 구축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주도 업종이었었던 IT 서비스 쪽이 상승을 시도하면서 고점을 또 높여가는 그런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또 순환매가 한 번 더 나타나면은 시장의 탄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번 실적 시즌은 좀 좋은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고평가 우려도 조금은 덜어줬고요. 2차 랠리 가능성을 또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은 충분하다. 랠리가 이제 갈 만한 그런 구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도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동성 측면도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뭐 이제 유동성 쪽이 흔들리면은 또 좋게 볼 수가 없을 텐데, 동시에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제 8월에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8월에 그게 변화가 될 요인이 많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달라진 자산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달러가 약세인데 채권 시장이 그 와중에 랠리를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를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을 이제 하나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표에서 빨간색 선을 추세선을 쫙 걷는데요. 10년물 국채 선물이 상승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달러하고 같이 예전엔 흘러왔었죠. 달러가 근데 최근에는 저러한 상승 추세를 이탈을 했는데, 선물 시장은, 국채 선물 시장 쪽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렇게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는 랠리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저 추세 상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을 본다면은, 이런 달러 강세 쪽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단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다, 이 채권 시장을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달러 강세가 이탈을 했기 때문이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저런 모습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위기 쪽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경기가 불안하면 국채 가격도 올라갔고 위기 관점으로 해석이 돼서 달러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 국채 선물 시장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부터는 자산 시장에 본격적인 랠리가 갈 수가 있겠구나, 위기는 어느 정도 숨어들었다, 잦아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러한 채권 랠리가 언제까지 될 수 있는가 제가 좀 가늠을 해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지금 국채 발행 일정이 미국 쪽에서 없는 상태입니다. 단기물만 좀 있고요. 그래서 중기물 국채가 다음 주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저런 국채 선물 강세 랠리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강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저 국채 선물 강세 랠리, 제가 빨간색으로 쭉 그은 추세대 저 안에서 움직이기만 한다라고 보면은 자산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경기 회복세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제가 항상 이 8월 월요일 날 3일에 나오는 재무부에서 이제 3분기 경제 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밤 수요일 밤에 이제 국채 입찰 일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그리고 미국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지속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서술을 했는지 제가 요약을 한다면, 그것이 고용이나 무슨 임금이나 GDP나 여러 항목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 복잡하고,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좀 안 좋았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환경 요인과 정책의 영향력을 가늠하면서 그러니까 QE 쪽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QE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완벽히 끝났을 경우에 정상화 이후에는 출구 전략까지도 충분히 감안하게끔 안정적 정책을 끌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신뢰를 지속하기에 충분한 그런 코멘트를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코비드-19 같은 경우도 이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것이 가시화되는 게 다가왔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이 경제를 원상회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또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경제와 더불어서 그동안의 악재들이 잦아들고, 하물며 코비드-19까지도 이제는 미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정책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자산시장에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지속하기에 충분하고, 향후에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몇 가지 포인트가 어떻게 예상과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요인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중기 전략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자산시장 강세 랠리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제 대표님 언급을 좀 해주셨고, 그에 대한 이제 논리적으로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뭐 변함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QE 쪽에서 경기 흐름이 회복 추세에서 이제 조정 진입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QE가 좀 더 지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거 첫 번째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8월, 11월 사이에 경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봤었던 그런 지표들이 최근에 나오는 확정치를 보니까 그러한 11월 사이에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QE가 더 지속이 되거나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제가 그래프를 자료가 나올 때마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자료를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빨간색 선 쪽을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빨간 박스를 표시한 게 저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코비드-19 쪽에서 영향력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저쪽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릴 때는 이번 달에 지표가 나오면 저거에 근접하거나 저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락이 되는 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반락은커녕 저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FRB 쪽 입장에서는 이제 QE 쪽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가계소득 회복 예상보다 늦었고, 또 가계 소비 증가율이 그래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QE가 증가되거나 아니면 보조금 1,200불이 지불이 돼야 되는 그런 명분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QE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은 저런 경기 흐름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오늘 밤에 나타날 수 있는 미국 국채 발행 규모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채 발행 규모가 과거에 어떻게 발행이 되어 왔었는지를 제가 따져보니까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그래프들 막대기가 있고,
박스로 표시한 것이 4분기, 매년 4분기에 늘어났었던 그 규모들입니다. 이게 증가폭이고 절대치가 아니거든요. 증가치가 저 정도가 증가된다는 게 더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나 오른쪽에서 세 개의 박스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발행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게 만기가 된 게 계속 순환해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발표될 그럴 올해 4분기 국채 발행 일정도 물량도 급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014년에서 16년까지 그러니까 왼쪽의 세 개는 1640억에서 1880억 사이였었고요. 오른쪽의 세 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세 개의 구간에서는 3,800억 불에서 5천억 불까지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순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타날 그런 4분기 국채 발행 일정도 분명히 늘어난다 이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증가할지 또 FRB가 거기에 얼마나 개입하는 동기가 될 것인지 시장의 반응이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국채 입찰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그 모습이 다음 주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이 모습이 방향을 잡는다면 이번 주가 본격 랠리의 시작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기다려왔던 랠리가 오늘 밤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미국 쪽을 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그 뉴스를 많은 분들이 또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워리포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탠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먼저 말씀드린 뒤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부터 보시죠. 자, 보시면 종목 편입 매수가는 지정가로 저희가 합니다. 최대 5종목까지 포트에 넣을 거고요. 목표가 수정은 3회까지 제공합니다. 오늘도 2종목이 소개가 될 거고요. 그 가운데 한 종목을 시청자 문자 투표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종목은 당연히 포트에 편입이 되고요. 자, 이제 수익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누적부터 확인해 볼까요? 와, 91.3% 엄청납니다. 지금 빠진 종목들은 뭐 유나이티드제약 보시는 5종목 모두 다 지금 목표가 달성 4종목, 손절 커터치 1종목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있다가 빠져나갔고요. 다음 보시죠. 12%가 넘게 난 동아화성도 보이고요. 손절가 터치한 일양약품도 보입니다. 여기도 손절가보다는 목표가 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보시면 유니온부터 한국카본까지 한국카본 포트 제외됐고요. KCT도 포트 제외됐고요. 나머지 종목들 목표가 모두 달성이 됐습니다. 다음 볼까요? 현재 보유 종목 꽉 차 있네요.
명성 TNS, 첼시스 최근에 추천한 종목들인데 지금 플러스가 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거의 다 만회가 됐네요. 매수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유니온, 한국카본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포트폴리오 저희가 상황을 지금 낱낱이 파헤쳐봤고요. AS부터 먼저 받아볼까요, 좀? 네. 자, 오늘 AS를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 한국카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한국카본을 좀 전에 보셨겠지만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밀려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5종목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오늘 신규로 새로운 종목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가져가는 종목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밀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조정 이렇게 좀 어제 양봉을 이제 감싸는 음봉이 나온다는 거는 수급이 이제 장 끝나고 나와봐야 알겠지만 외인들이 어제 한 2천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종가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내려올 때마다 또 저점 매수로 분할로 잡아가신다면 분명히 수익을 줄 종목인데, 다만 시간이 이제 8월 15일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일주일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시간을 좀 오래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을 좀 제외를 하고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채워가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 지금 현재 서울경제TV 이주연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손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가져가시되 저점 매수는 아직 유효하다. 다만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제외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이제 전환 올리는 흐름이라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지금 추세 전환이 잘 올라오고 있고요. 21선 돌파하고 저항 구간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마이너스 한 1%까지 왔는데, 그러면 왜 이 종목은 무거운 종목이라고 얘기하면서 포트폴리오 제외 안 하고 한국카본을 제외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라는 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첫사랑, 그리고 뭐든지 첫 번째 했던 거,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약간 돈워리 포트의 첫 번째 종목이라는 것에서 저한테 약간 좀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그래도 수익권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좀 하고 싶다, 약간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어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컨텐츠 관련 섹터는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한국카본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지금 며칠째 저희가 한번 시세를 좀 크게 먹고 나서 두 번 먹었죠. 두 번 먹고 이제 시세가 지금 횡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갈등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종목 조만간 한번 움직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끌고 가는 방향으로 제 생각에는 트릭을 써서 한번 밀어준다고 하면 그때는 매수 관점이지 매도 관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가 지금 갱신을 하고 현재 틱톡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료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포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관점으로 계속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명성 TNS죠. 요날 이제 월요일날 이제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막 상한가가 나오거나 막 급등이 막 나왔던 종목은 아니에요. 2차 전지 관련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보시면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 바닥권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조금 함께 시세를 내주지 않을까 해서 담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거는 같아요. 뭐 여기서 이제 바로 뭐 저항 구간을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간 조금 걸릴 거니까 좀 여유 있게 한번 보시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추천드린 체시스가 오늘 바로 이제 양봉이 나와줬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저께 이제 아랫꼬리가 길게 단 음봉이 나오면 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전까지, 방송 전까지만 해도 음봉으로 쭉 밀려 있었는데, 채팅방에 계시던 분들은 뭐 매수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분할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우장 들면서 이제 이글백과 지난번에 한번 손절친 종목 있죠? 이글백과 함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글백이 시세가 터지면서 체시스도 지금 한번 같이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빠지지 않고 상승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끝났고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AS 자세히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트에 새롭게 편입될 종목군들 먼저 살펴볼 텐데요. 두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1번 파미셀, 2번 SCI 평가 정보입니다. 자, 파미셀은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슈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코로나19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진단 키트에 들어가는 클로 이제 시약 같은 거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고, 그다음에 뭐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도 이제 좀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섹터에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 진단 키트랑도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들의 흐름을 보면 진단 키트보다는 약간 치료제나 백신들이 움직일 때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뭐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CI 평가 정보는 이제 뭐 신용조회 조사 사업을 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신용조회, 개인 신용이라든지 기업 신용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요청을 받아서 이제 평가를 해주고 이제 뭐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민간 기업으로는 채권 추심업을 이제 최초로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매각 이슈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매각 이슈로 주가가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미셀, 2번은 SCI 평가 정보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 2번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포트에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을지 직접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이 되는 동안에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저희가 투자 포인트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파미셀부터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파미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차트에다가 이렇게 저항대 라인을 그어놨는데, 상당히 그 고점 돌파를 하고 나면 좀 많이 밀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제 신고가 갱신을 앞두고 돌파를 못하고 밀렸다가 지금 다시 조정 이후 상승세로 돌리는 그림이거든요. 주봉도 뭐 역시나 마찬가지고 월봉도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며칠 전에 7월 말쯤에 이제 장대 음봉이 한번 만들어지고요. 이후 주가가 그냥 죽어버리지 않고 다시 횡보하면서 올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이 갭 상승 이후 조정하고 상승하고 하면서 조정과 상승의 반복을 거치면서 추세는 상승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이제 단기적인 눌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아침 시가 상승해 준다면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으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종목이죠. SCI 평가 정보 역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미셀과 약간 뭐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조정이 나온 이후에 추세를 상승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여기서 뭐 조금 길게 더 밀려가지고 5,000원까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고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저점 구간부터 매수가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손절은 뭐 조금 제가 짧게 잡기는 했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공략해보고 여기서 바로 시세가 나와준다 하면 수익을 챙기면 될 거고, 아니고 조정이 나온다 하면 짧게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하실 때 급등할 때 추격하지 마시고 음봉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비중도 너무 큰 비중 욕심내지 마시고 한 5% 정도 10% 이하로 이렇게 분할 매수하신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선정이 아마 됐을 거예요. 이 두 종목 가운데 오늘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새롭게 들어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파미셀이 오늘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진입하게 됩니다. 내일 또 얼마나 과연 올라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파미셀 투자 전략을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파미셀 일단 매수는 오늘 종가 부근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항상 제가 큰 욕심 안 부리고 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전고점,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월봉의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상승은 이제 그때 가서 돌파 여부할 때 이제 얼마나 그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는지를 판가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 전고점 돌파 자리에서 전체 매도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는 26,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라인이죠. 26,000원 전고점 돌파하는 부분 25,800원부터 26,000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22,500원 좀 타이트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2,800원인데요. 오늘 저점 정도, 그리고 어제 시가 정도 이탈한다 하면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조금 꺾일 수 있다 생각하고 짧은 손절, 그리고 한 10% 정도의 목표가를 보고 가져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주가가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나방이 되지 마시고 내가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종목은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로 싸게 잡아가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나머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지금 찍고 입장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이 막 60분의 정도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